지난 4주 동안 당신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정말 숨가쁜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네, 힙합 루키 시절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장르의 경계를 막 허물고 또 각자 솔로 활동으로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그러다가 이제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 되기까지.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이 5부작 대장정의 마지막 편인데요. 아,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좀 깊은 그들의 그림자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자요? 네, 세계적인 성공 뒤에 따르는 그 무게감,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고뇌, 또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고민들. 아, 그 화려함 이면에 감춰진 좀 더 인간적인 그런 아티스트로서의 성찰? 이런 걸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여정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아이, 근데 그 스케줄은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그렇죠. 2018년 그 한 해에만 비행기를 287번 탔다고 하니까요. 287번이요? 와. 네, 거의 뭐 매일 공항에 있었다고 봐야죠. 지민 씨 같은 경우는 활동 중단 이야기 하면서 그 잠들 때마다 호텔방 번호를 외우는 게 일이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얼마나 고단했을지. 또 RMC는 창작 압박 때문에 가사 노트를 그냥 태워버리고 싶었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정말 그 압박감이 느껴지는 말인데요. 네. 자신을 얼마나 몰아붙였을지 참. 실제로 그래서 그 정신과 전문의가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월드 투어 기간 동안 멤버들 수면 상태를 봤는데 아, 수면 상태요? 네, 99% 정도가 깊은 잠. 그러니까 우리 몸이랑 정신 회복에 꼭 필요한 3단계 수면 있잖아요. 네. 그게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다고 해요. 아, 정말요? 90%나요? 네, 이게 당연히 창의력 저하나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2019년 그래미 때였나요? 진 씨가 잠시 카메라 피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팬들이 Rest for BTS 이런 해시태그 운동 벌이고 그랬죠. 네, 아티스트 휴식을 요구했던 건데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그렇죠.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지점은 팬들이 아티스트의 그런 작은 변화까지도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채고 또 깊이 공감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아, 정말 팬들과의 유대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음악이나 메시지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잖아요. 네, 맞아요. 학문적으로도 분석 대상이 되고 있죠. 네, 하버드대에서 뭐 방탄소년과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강의가 열리기도 하고, 와, 하버드에서요? 네, 또 봄날 가사를 가지고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해석한 논문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탈식민주의요? 그 과거 식민 지배 영향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슈가 씨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어땠는데요? 뭐 그냥 친구 보고 싶어서 쓴 곡인데? 약간 이렇게 당황스러워했다는 거예요. 하하, 그럴 수 있겠네요. 만든 사람은 단순한 감정이었는데. 물론 뭐 학문적으로 조명받는 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죠. 그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럼요. 긍정적인 현상이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 창작자의 원래 의도, 아주 개인적인 의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세상의 해석 사이에 좀 간극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해석의 차이. 네. 때로는 이게 창작자 뜻을 넘어서서 뭐랄까 해석의 폭력이라고 할 만한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요. 해석의 폭력이요? 원작 의미를 좀 왜곡하거나 덮어버리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몇몇 대학 강의에서는 BTS 현성을 그냥 신자유주의적인 문화상품으로만 딱 규정하려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신자유주의라면 시장 경쟁 논리 같은. 네. 근데 멤버들이 계속 강조해온 거는 공감이나 연대 같은 메시지잖아요. 맞아요. 좀 거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예술과 비평 사이의 건강한 거리? 그게 어디까지일까? 이런 고민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2025년 완전체의 복귀 앨범 준비할 때도 계속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RMC 같은 경우는 빈 노트북 화면만 몇 시간씩 보고 있었다고 하고 아이고. 더 이상 쓸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혼자 한 달간 사막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하죠. 아, 사막으로요? 뭔가 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나 보네요. 그렇죠. 소속사에서는 재탄생 이런 키워드를 내걸었지만 멤버들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요? 뭐 전해진 바로는 정해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진실된 이야기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해요. 아, 외부의 기대와 자신들의 진정성 사이에서 또 고민이 깊었겠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전에 방시혁 PD가 했던 말이 다시 생각나요. 어떤 말이요?
10년, 20년 뒤에도 사람들한테 의미를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다짐이었거든요. 아, 그런 말을 했었군요. 네. 그래서 2026년 복귀 투어 티저에 나온 We are still bulletproof 이 문구 있잖아요. 네네, 봤어요. 이게 그냥 과거 영광을 다시 보여주겠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로 읽히는 거죠. 아, 현재의 고민과 성찰을 딛고 다시 서겠다. 이런 선언처럼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의 선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군복무 경험이 이 그룹과 시스템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어떤 변화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주 1회 미팅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고요. 아, 정말요? 네. 제이홉 씨가 이제는 약간 예술가 협동조합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오, 협동조업이요? 뭔가 좀 더 수평적인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진 씨가 군 생활 중에 월드스타 진이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말도 인상 깊었어요. 이게 앞으로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한 뭐랄까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지난 5주 동안 방탄소년단의 빛,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그림자까지 함께 따라와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에서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고뇌나 성찰까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모습이 참 큰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진정성이 정말 대단하죠. 그들이 보여준 진정성, 또 팬들과의 그 특별한 유대, 그리고 끊임없이 예술적으로 도전하는 모습, 이게 단순히 한 그룹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만들죠. 2026년 그들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그 다음 챕터를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We Purple You. 어쩌면요, 이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이렇게 기꺼이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방식, 그 자체가요, 앞으로 많은 다른 아티스트들, 그리고 팬덤에게도 성공이라는 것, 또 관계라는 것을 좀 새롭게 정의하는 어떤 중요한 질문이자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